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의 진행을 맡은 김은경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오는 11일에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관악구 갑선거구 후보자의 공약과 정견을 듣고 이를 유권자들이 비교하여 판단하도록 마련한 자리입니다. 토론회에 초청된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하여 선정되었으며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회에 참석하신 후보를 좌석 순서에 따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7번 무소속 김송식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호 2번 민주통합당 유기용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호 3번 자유선진당 김용섭 후보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토론 주제와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 주제는 서울특별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관악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지역 언론사로부터 추천받은 의제 중에서 3개의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토론 진행 방식은 다음 4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각 후보자가 기조 발언을 하고 이어 사회자 개별 질문에 따른 후보자 보충 질문 형식의 토론을 한 다음 각 후보자 공약 발표와 공약에 따른 상호 토론을 한 후 각 후보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가 마무리 발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후보자의 기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씩입니다. 무소속 김성식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네,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식입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2번 낙선하고 지난번 18대 선거에서 3번째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때 정당과 고향을 떠나 일 잘할 수 있는 후보 한번 만들어 보자고 성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덕분에 저는 할 말하고 할 일 하는 의원이 되고자 소신껏 뛰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그래 김성식 참 열심히 일했지, 항상 바른 얘기했지, 속 시원하게 대변해 줬지, 이런 얘기를 해주실 때마다 큰 힘이 나곤 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결같이 일하겠습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이렇게 하기보다 저 자신,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아픔을 저의 일로 생각하고 여러분이 아파할 때 항상 같이 아파하면서 열심히 정성껏 계속 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증된 일꾼에게 여러분의 희망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민주통합당 유기용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야권 단일 후보 기호 2번 민주당 유기용입니다. 이렇게 TV 토론을 통해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봄이 왔지만 아직 날씨가 쌀쌀합니다. 우리 서민들에게도 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4년간 행복하셨습니까? 물가, 전셋값, 기름값, 건강보험료까지 모두 올랐는데 오르지 않은 건 월급과 우리 아이들 성적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서민들이 어렵다는 얘기겠지요. 정치는 또 어떻습니까? TV만 틀면 나오는 민간인 불법 사찰, 50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일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바꿔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심판해 주십시오. 간판만 바꾼 새누리당도 심판해 주시고 선거 앞두고 갑자기 한나라당 탈당한 무소속 국회의원도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관악부터 바꿔주십시오. 기호 2번 저 유기용과 함께 관악부터 정권 교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김용석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관악구 유권자 여러분, 새 시대 새 사람, 새 인물, 국민을 섬기는 진정한 모습, 자유선진당 기호 3번 김용섭 인사 올립니다. 기호 3번 김용섭은 그동안 장애인, 특히 시각장애인들과 서민들의 애환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인간의 행복,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늘 걱정해왔습니다. 정치인들의 부도덕성과 국민을 위한 법과 제도는 민주적 적법 절차에서 퇴보하였으며 현실의 한국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국가의 경제는 파국의 양극화 현상에 처해 있습니다. 기호 3번 김용섭은 정치인이 지켜야 할 기본적 소양, 신원서판을 갖추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서민들의 고달픈 삶의 생활을 해결해주고 새로운 정치,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4.11 총선에 출마하였습니다. 기호 3번 김용섭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 세 후보의 기조연설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토론회는 발언 시간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후보자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잘 지키셔서 토론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회는 여기 계신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각 후보들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해 인신공격이나 비방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자 개별 질문에 의한 후보자 상호 토론 순서입니다.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답변자는 2분 이내에서 답변하시고 다른 후보가 30초 이내에 보충 질문을 하면 이에 대해서 답변자는 다시 2분 이내에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유기용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부터 저출산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의 걸림돌은 보육비,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고 있는 실질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는 것은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높은 교육비, 보육비, 그리고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 키우기 좋지 않은 조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17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교육위에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무상교육화를 주장해왔고,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무상보육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이번 민주당 총선 정책자료집 113쪽을 보시면 0세부터 5세까지의 무상보육 정책이 아주 중요하게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선별적 무상보육과 구별되는 보편적 복지 차원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확실한 지원을 전제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지금의 20%에서 40%로 늘려야 됩니다. 지금 국공립 보육시설에 너무 오랜 대기 시간이 있어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방문 돌봄이라든지 그리고 시간제 보육이라든지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조건에 맞춘 다양한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서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불임 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통과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불임 부부들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그 불임 부부들이 아이를 갖는 기쁨을 맛봄과 동시에 출산율을 높이는 이런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19대 국회에 다시 들어가게 된다면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실히 높이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용석 후보는 30초 안에 질문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다시 2분 안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기용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라고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이 공교육화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유치원과 그 유아원 또 놀이방 이런 모든 시설이 다 포함되는 개념인가? 네. 거기에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질문 고맙습니다. 2004년에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그 유아교육이 개념적으로는 공교육이 됐습니다. 아시지만 우리는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애 첫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유아교육은 지금 아직 공교육화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는 무상 의무교육인데 비해서 굉장한 교육비 부담이 커서 이것을 개념적으로만이 아니라 이번 19대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만 유아학교 개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시지만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 그 밖에 일부 미술학원들까지 그 아이들 유아교육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부처 간에 나눠져 있고 또 예산도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혼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유치원도 국공립과 민간이 있고 어린이집도 국공립과 민간 가정으로 이렇게 아주 나눠져 있어서 저는 이것을 하나의 개념으로 통폐합하고 그것을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상정했습니다. 지금 GDP 6% 교육비는 참여정부의 공약이기도 했고 그러나 아직 거기 많이 못 미칩니다. 앞으로 교육비를 대폭적으로 확충하는 개념 속에서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하고 무상교육화하고 유아학교로 만들어서 유아교육에 대한 부담을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는 것. 지금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해 나가는 것. 이것이 제가 19대 국회에 진출한다면 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김성식 후보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상 유아교육 유치원 된 것은 최근에 들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제가 많이 애를 썼던 것이고요. 보육 문제, 지난 정부 때는 차상위 계층만 보육료까지 지급이 됐습니다. 이제 무상 보육의 토대가 되는 이 전면적인 보육료 지원 제도는 현재 물론 3, 4세는 70%까지만 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제가 정책위 부의장을 하면서 주도했던 내용입니다. 왜 못했는지 과거에 집권했을 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혹시 김성식 후보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0세에서 2세 무상 보육 문제가 지금 보육 쪽에서 아주 대단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무상 보육에 관한 문제는 개념 자체가 참여정부 때 2030 프로젝트에서 처음 시작됐던 것이고 그리고 그때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때부터 준비를 해왔고 그러나 사실은 그 예산을 만들어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했고요. 그런 점에서 참여정부가 토대를 닦았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명박 정부가 어느 정도 그 개념을 저는 사실은 참여정부의 정책을 좀 카피한 면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을 해서 그나마 무상보육의 개념을 채택한 것은 저는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복지 퍼퓰리즘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심지어는 학생들 무상급식까지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무상보육의 문제를 이제 이명박 정부나 새누리당이 받아들이게 된 것 자체만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개념이 참여정부에서 처음 시작됐다는 것 그리고 예산 마련이나 이런 데 대한 준비도 이미 그때부터 시작돼 왔고 물론 정부가 바뀌어서 이명박 정부가 지금 부분적이나마 시행하고 있는 것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김용석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공식 청년 실업률은 7.7%이나 구직 포기자, 취업 준비자, 취업 무관심자 등까지 포함시키면 실제 청년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세금을 풀어 일시적으로 만드는 사회적 일자리나 비정규직 숫자를 늘리는 것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요.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그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가 한국 사회의 큰 문제점입니다. 좀 실업률이 높고 현재 그 통계를 보면은 실업률 100만 명을 이미 돌파했다 그래요. 그런데 청년 실업자가 무려 56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